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3일 국민차원 게시판에 사연 하나가 올라왔어요. 실종된 조군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 촉구라는 청원글인데 5일 전 실종된 대학생 조 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박 씨라는 사람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실종 신고 5일이 지났지만 경찰이 전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아 가족과 친구들이 괴로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글이 올라온 바로 다음 날 송파구 잠실 석촌호수에서 시신이 발견됩니다. 신원 확인 결과 사라진 친구 조 씨로 밝혀지죠. 실종에서 사망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건은 조 씨의 실족사로 종결됐거든요. 하지만 조 씨가 사라지기 직전까지의 행적에서 많은 의문점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조 씨의 사망을 우연에 의한 사고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아직 있어요. 조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시간엔 석촌호수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조 씨의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망한 조 씨는 남양주에 살던 대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나 잘 때를 빼면은 항상 친구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실종 당시 조 씨는 서울의 잠실 석촌호수 인근 서호 먹자 골목에서 친구들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시가 지난 11월 8일 조 씨의 엄마가 아들에게 빨리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금방 가겠다는 대답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연락이었다는 겁니다. 조 씨는 그날 밤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평소 밤늦게까지 술을 마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친구 집에서 자고 학교에 가는 일이 많았거든요. 다음날엔 아르바이트도 있었고요. 아들 성격상 함부로 빠질 리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날 엄마는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인데도 조 씨하고는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 전화해봤더니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조 씨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가족은 하루가 더 지난 11월 9일 남양주 토평지구대로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먼저 조 씨의 실종이 단순 가출인지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성인의 실종은 유아나 장애인의 경우와 다르게 단순 가출인 경우가 9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고나 범죄가 아니라면 금방 다 찾는다는 거죠. 주변 친구나 가족을 만나 가출 가능성을 확인해 봤지만 조 씨에겐 가출의 이유가 딱히 보이진 않았어요. 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테니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가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이 먼저 경찰을 찾아갔죠.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는데 경찰 대답이 이상해요. 실종된 곳이 송파구니까 송파경찰서로 가보라는 겁니다. 송파경찰서로 갔죠. 그런데 송파경찰서는 조 씨의 실종 사건을 정작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 공조수사 협조 요청은 와 있었는데 여기서 확인을 안 하고 있던 거죠. 송파경찰서는 뒤늦게 CCTV를 확인하고요. 가족에게 딱 한 장면만 보여줬다 그래요. 조 씨가 불광사라는 절 앞에서 친구 2명을 먼저 보내고 길 건너편에는 불광사 교육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택시를 타고 가는 장면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건은 남양주 경찰서 관할이고 남양주 경찰서에서 요청한 건 CCTV의 확인뿐이었으니 자신들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다시 남양주 경찰서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다시 여기에 갔어요. 남양주 경찰서로. 여기서 조 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날 밤에 통화 기록을 알려주는데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조 씨가 불광동 교육원 앞에서 택시에 탄 건 맞아요. 그런데 타자마자 바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카카오 택시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연락 내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종 장소는 불광사가 있는 송파구 관할이라는 겁니다. 다시 송파경찰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하는 수 없이 또 송파경찰서로 갔죠.
어디서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처음 택시에 타던 장소에 CCTV가 있긴 해요. 하지만 화질이 나빠서 택시 번호판까지는 알 수 없었거든요. 가족은 석촌역 근처의 모든 CCTV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양주 경찰서에 공조 요청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 씨의 가족은 남양주와 송파 경찰서에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합니다. 시간만 보내게 됐어요. 결국 하는 수 없이 가족들이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뿌렸고 언론사 제보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된 거죠. 하지만 다음날 조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사건이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경찰이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사건이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경찰 입장에서도 봐야 되죠. 아직 다 확인되지도 않은 수사 진행 사항을 가족에게 무턱대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겁니다.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경찰은 뭘 했을까요? 지금부터 CCTV 분석과 다른 조사를 통해 경찰이 밝혀낸 내용을 중심으로 사라지기 전 조 씨의 행적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조 씨의 동선을 이해하려면 이 석촌호수를 알아야 됩니다.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는 둘레가 2.5km, 평균 수심 4.5m 정도의 호수 공원이에요. 송파대로를 기점으로 동호, 서호로 나뉘는데 동호는 대체로 조깅 코스입니다. 그리고 서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롯데월드가 있어요. 서울 놀이마당도 있죠. 앞에서 말한 대로 조 씨는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 서호입니다. 롯데월드가 있는 쪽. 여기 먹자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로 12시 18분경 택시를 잡아 탑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금방 내렸습니다. 그리고 길을 건너고 조금 걸어가더니 불광사 교육원 앞에서 카카오 택시를 불렀다는 거예요. 처음에 카카오 택시 기사는 콜이 들어온 위치로 갔다가 조 씨가 안 보여서 12시 55분쯤 조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위치를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2분 뒤에 다시 전화를 겁니다. 통화를 해보니 조 씨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술에 많이 취했던 거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던 말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조 씨를 찾지 못해서 택시는 돌아갔어요. 태우지 않은 겁니다. 이 진술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조 씨는 어디를 갔냐는 겁니다. 첫 번째 택시에서 내리고 카카오 택시를 부른 상태에서 동호 쪽으로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거든요. 그런 뒤 카카오 택시 기사에게 전화가 오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기사가 돌아갔던 거고요. 조 씨는 친구들과 서호의 먹잘고목에서 술을 마셨고 택시도 서호에서 잡습니다. 하지만 오전 1시쯤 되니까 동호 쪽에 CCTV에 찍혀 있다는 거죠. 동호 호수 쪽에 있는 산책로를 지나서 1시 17분쯤 수풀이 있는 물가 쪽으로 향한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 근처 CCTV를 봐야겠죠. 물이 일렁이는 장면이 발견된 겁니다. 이걸로 경찰은 호수와 산책로 사이엔 45도의 경사도 있기 때문에 조 씨가 만약 술에 취해서 실수로 발을 헛디뎠다면 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죠. 그래서 물속을 수색해 본 겁니다. 그 결과 11월 14일 낮 12시 18분경 호수 가장자리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조 씨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인데, 자, 시신 나왔으니까 이제 사인을 밝혀야 되죠.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시신에서는 타살로 의심될 만한 외상은 없었고 폐에서는 플랑크톤도 검출이 됐어요. 익사했다는 뜻이죠. 물가에서 시신이 발견될 경우에 플랑크톤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지면 살기 위해 호흡을 시도하죠. 이때 물을 들이마시는데 그러면 결국 그 물에 들어있던 플랑크톤이 폐나 다른 장기에서 검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사망한 상태로 물에서 발견됐다면 호흡은 하지 않으니까 플랑크톤은 발견되지 않겠죠. 경우에 따라서 이 플랑크톤의 종류로 어느 물에서 빠졌는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 씨가 그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과 옷차림이 실종 직전과 비슷한 점, 시신이 석촌호수 가장자리에서 발견된 점, 그리고 범죄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들을 근거로 조 씨의 사망이 실족사로 결론 내려졌어요. 조사 결과는 대체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됐는데 언론은 이상하게 극단적인 선택이나 타살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둘 다 가능성이 적어 보이거든요. 조 씨는 친구가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외향적이고 관계들도 다 좋았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고민거리는 없어 보였고요. 그럴 만한 징후도 평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타살의 가능성이 있다면 술에 취한 채 걸어가다가 누군가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러자니 조 씨가 실종된 곳은 저녁에도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겁니다. 이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요. 야간에 산책로로 많이 쓰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범죄가 일어날 경우 목격자가 존재하기 충분하고 조 씨에게서 휴대폰과 노트북, 지갑, 소지품이 전부 있었다는 것을 볼 때 타살의 가능성은 아무래도 적죠. 이런 정황들을 근거로 경찰은 조 씨의 사망을 실족사로 결론 내린 겁니다. 하지만 이 사망엔 아직 확인하지 못한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있다 그래요. 이게 뭔지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이미 경찰은 결론을 내렸지만 아직 여론이 남아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처음 탄 택시에서 내리고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다른 택시를 불렀다는 점이에요. 왜 그랬냐는 거죠.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야 할 만한 이유 뭐냐는 겁니다. 경찰과 가족은 조 씨의 집이 남양주라 택시를 타면 외곽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승차 거부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조 씨가 술에 많이 취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승차 거부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카카오 택시 기사가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진술에서 이건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아요. 그 첫 번째 택시 운전기사를 찾아야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봐야지 확실해지는 건데 CCTV에 잡히긴 했어요, 택시가. 하지만 화질 문제로 번호판 식별이 안 됩니다. 소재 파악이 안 돼요. 이 사람을 찾아야 조 씨 사망의 내막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어디까지나 추정으로만 남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 조 씨는 정말 실수로 물에 빠져서 사망했냐는 거예요. 술에 취한 상태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지만 석촌호수의 산책로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요. 대부분 성인 남성 허리 정도의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발을 헛디뎌도 이걸 넘어가면서 물에 빠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자니 또 모든 장소에 울타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딘가에서 우연히 울타리가 없는 지점이고 마침 그 주변에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물에 빠졌다는 이런 가능성이 남는데 이렇게 가정을 해도 확실한 건 이 정확한 지점을 파악하지는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세 번째는 왜 시신이 금방 발견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 호수 주변을 사람들이 항상 다니고 있거든요. 밤이고 낮이고. 그럼 사람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었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가 지적됐어요. 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수사가 미진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경찰은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까지도 조 씨가 산책로로 이동했다는 CCTV의 확인과 실종 장소를 특정하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신 수색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턱대고 병력 지원 요청해서 대규모 수색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은 정황상 조 씨가 연락이 끊긴 당일 물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지만 시신이 늦게 떠오른 이유는 11월인 호수의 수온이 낮고 장애물도 있기 때문에 떠오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확인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 씨와 같이 발견된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초기화되어 있었다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이 사실은 조 씨의 어머니가 지인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이라고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보도고요. 외부로 알려진 내용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경찰은 당연히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어요. 하지만 초기화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도가 나갔냐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은 언론이 타살의 가능성을 보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죠. 자극적인 보도를 내보내기 위한 이제 무리한 추정을 한 겁니다. 추정 자체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라서 뭐 일말에 뭐 0.1%라도 확률이 있으면은 뭐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치 그럴 가능성이 꽤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는 거죠. 예. 이거는 방송사의 어떤 오보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 사건은 경찰의 수색 작업이 지연됐다는 점에서 부실 수사가 있었다며 언론에 많은 지적이 있기도 했어요. 의문점이 남긴 했지만 그렇다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또 못 믿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언론이 자극성을 위해 이 사건을 왜곡하고 부풀리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럼 따져봐야겠죠. 정말 경찰은 부실 수사를 했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남양주 경찰서와 송파 경찰서 사이에 공조수사가 있으려면 당연히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필요한데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수사의 모든 과정을 가족에게 전부 공유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족에겐 답답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경찰도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서 수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 씨의 어머니가 신고를 하자 경찰은 위치 정보와 통신 자료의 요청 영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법률이에요. 성인의 실종 사건이 아동이나 장애인의 실종과는 다르게 취급된다는 건데요. 아동이나 장애인의 실종이 접수되면은 둘 다 실종아동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영장 없이도 관련 기관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생겨요. 하지만 성인이 실종된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번 경우는 특히나 남자기도 하고요. 수색영장이 발부돼야 하는데 이게 바로 되진 않는다는 거죠. 검찰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수색 작업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한 요인 중 하나예요. 결국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색 작업이 그럼 왜 늦어졌느냐? 석촌호수가 사유지예요. 사유지는 공권력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땅 주인의 허가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가를 받으려면 또 절차와 시간 걸린다는 거죠. 실종 사건이 48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거든요. 이 사이에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 생사를 장담할 수 없어지고 수사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건이 장기 실종으로 분류되고요. 그렇다면 결국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에서 성인 실종은 법으로 많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사건처럼 실종자를 찾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수사도 당연히 효율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만 성인도 사고나 범죄로 인한 실종 가능성의 정황이 보인다면 실종아동법을 더 완화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인에게도 좀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고 나서 주위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경찰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이제 급했는데, 사실 가족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가족에게 위로나 뭐 격려 이런 게 필요한데, 누구 잘못이니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경찰 입장에서도 또 억울한 거죠. 그리고 가족 입장에서는 사건 끝났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다른 방향으로 또 몰아가고, 자꾸 이야기 오르내리고 불편하죠. 이런 상황이 남는 거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사라진 조 씨 사망사건 파일이었습니다.